남은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지만 이상과는 다른 현실의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이혼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들었던 질문들과 복잡한 이혼 소송의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이혼을 한다는 건 당연히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존재하는데 협의이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당사자 간 협의이혼으로 가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이혼 사건 중에 협의이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모두가 처음부터 협의이혼으로 원만히 끝내지는 못합니다. 당사자 간 요구 사항이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판결까지 받는 경우도 그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소송으로 가더라도 많은 경우는 중간에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 과정 중에 당사자 간의 사이가 너무 나빠서 아무런 대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뺏길 바에는 끝까지 판결로 가서 판단을 받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판사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당사자 간 협의 이혼을 하던 중 재산 분할에 관한 다툼이나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친권 양육권 다툼으로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고 상대방과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혼 시 결정되는 건 무엇이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이혼을 하면 단순 이혼에 관한 청구만 하지는 않죠. 이혼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5가지 결정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저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은 이 정도를 원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으니 양육권을 무조건 가져오고 싶고 위자료도 꼭 받게 해주세요 라고 변호사에게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변호사는 당사자인 의뢰인의 요구에 맞게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 것인지 등을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이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이혼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사유로는 금전 문제, 외도, 가정폭력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이겠죠. 소송이 끝난 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원만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해서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할지 아파트 등 부동산이나 예금계좌 등을 가압류할지를 정하면 됩니다. 그런 후에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혼 소송을 하면 재판에 출석하여 상대방을 만나야 하나요?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 출석이 필수입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에서는 본인 출석주의를 취하고 있어 협의이혼 접수 시에 부부 쌍방이 같이 출석해야 하고 숙려기간 이후 확인기일에도 가정법원에 함께 방문하여야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혼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당사자들이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대방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라면 이혼 과정 중에 얼굴을 보는 일도 힘들겠죠. 이혼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과 최대한 만나지 않으면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유명인 부부들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가 언론을 통해 가정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비추기 싫어서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재판상 이혼을 통하게 된다면 상대방과 마주칠 일 없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가사소송법에 의해서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는데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최소 1회 조정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에도 누구한테 이혼의 규칙사유가 있는지를 따진다기보다는 원만히 협의해서 이혼에 이르게 하는 자리입니다. 조정기일에도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1회 조정만으로 사건이 끝나면 재판을 시작하고 한두 달 만에 사건이 종결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조정이 결렬된다면 소송으로 과 1년 또는 2년이 걸리는 긴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판사님이 조사 명령을 했어요.
가사조사 절차란 뭔가요? 이혼 소송에 있어서 특이한 절차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가사조사 절차입니다. 가사조사 절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양 당사자들과 가사조사관이 직접 대면하여 각 진술을 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사조사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배제하고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지정한 가사조사 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가사조사 횟수와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 3회 진행하고 1회에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가사조사 절차는 왜 중요할까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제기하였으나 상대 배우자는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았고 이런 상대 배우자의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어 이혼을 원하지 않으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을 했어요. 그러나 가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온갖 비난을 하였는데 이후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 법원이 판단한 바는 상대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남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보복적인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사조사는 이혼 소송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본인의 의사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조사관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데 이혼 사유로 되나요? 다른 이혼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문제도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사실 능력이 부족해 못 버니까 생활비를 많이 못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잘 벌고 있으면서 안 주는 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돈을 쓰는 내역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 10원 한 장, 커피 한 잔에도 사사건건 간섭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빚이 있는 걸 알리지 않고 결혼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 2, 3천만 원 가량의 빚이 있는 것을 알리지 않고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사례도 있습니다. 돈 문제 외에 다른 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유는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외도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1호로 규정되고 있는 만큼 유책 사유의 첫 번째 이유라는 거고 1호에 해당하면 다른 사유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이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만 딱 잡으면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도 가능할까요? 단순한 성격 차이만을 이유로 하여 이혼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판결 중 양방 배우자가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부부는 원만한 관계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배려하며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성격의 차이만을 이유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할 경우 극심한 성격 차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다른 유책 사유,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과도한 집착, 다툼의 원인이 되는 양육관이나 교육관, 종교관 등의 차이를 함께 들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사유부터 절차까지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앞으로 있을 절차들을 미리 잘 따지고 그에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상대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시도하였는데 서로 의견이 너무 달라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대한 원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피셔야겠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긴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상담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